염증성 여드름은 클수록 패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노랗게 익은 여드름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근데 너무 전문가용 키트인데? 아니에요. 이거 다 그거 이런 거 진짜 몇 천 원 안 해요. 근데 200개 들어있어요. 내가 200번째 할 수 있어요. 이거 저 쿠팡에서 8,000원? 10,000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바로 바르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그 색소가 빨리 빠지고요. 꿀팁. 그러면 그 살색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턴오버 되는 속도가. 패치 같은 거 붙여주는 거. 근데 나 여드름 패치는 솔직히 좀 별로 저도 안 안 써요.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근데 실제로 원장님이 여드름이 자주 난다고 하셨어요? 엄청 자주 나요. 엄청. 특히 이제 요런 시기? 네, 요런 시기. 진짜 갑자기 계절 바뀌면서 피지 폭발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당분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막 원래는 제가 아아밖에 안 먹는데 요즘에 그거 수박 프리퀀시 한다고 막 씨솔트 콜드브루? 카라멜? 네네, 그거 맨날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바로 이제 일주일 뒤에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면 자동 다이어트 되겠다. 피할 테니까. 잘 안 먹으니까. 밀가루 많이 먹으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개복치 피부인데 원래 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는 이 앞볼, 그러니까 청소년기랑 성인기 나는 여드름 위치가 다르거든요. 청소년기는 여기에 많이 나고 나비존 쪽, 그리고 성인 되면 여기 유존에 많이 나요. 그럼 지금은 유존. 네, 지금 이쪽으로 턱 라인 쪽으로 자주 나요. 특히 남성분들도 여기 되게 많이 나거든요. 남성분들은 면도하거나 모낭염이랑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틴 파우더도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맞아, 폭발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턱 라인에 여드름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럼 여드름이 좀 한 번 팍 올라오면 제일 먼저 뭘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게 내가 짤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이런 거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거울 안 보는 거.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짤 줄 알면은 도전하고 싶어져가지고 맞아. 이게 조금만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아. 그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맞아. 바로 색소 침착 생겨가지고 맞아. 거울 안 보는 거, 그리고 이 여드름을 도전할 만한지 감별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나는 항상 도전했어. 저는 항상 도전하고 피부 까지고 그다음에 아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난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예전에 여드름 잘 안 난다고 하셨어요? 잘 안 나는데 가끔 염증성으로 하나씩 올라올 때 보면 바로 짜고 싶거든요. 진짜 바로 짜고 싶어서 못 참아요. 난 안 참지. 안 참아. 안 참아. 그다음에 저런 키트도 없어. 근데 그냥 짜. 짤 때 어떻게 짜세요? 손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 손으로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하고 싶다. 면봉으로. 근데 100% 살 다 싹 밀려요. 밀려가지고 살 밀려요. 까져가지고 맞아요. 따가우면 끝내. 그리고 디오돈 붙여. 살 까져서. 이렇게 막 색소 집착되고 하면 또 되돌리는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저도 막 도전하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색소가 진짜 안 없어지거든요. 한 번 생기면은. 맞아. 그 색소도 처음에는 빨갛다가 나중에 검붉어지는데 이 검붉어질 때가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수백 써보고 피부과에 써보고 하니까 아 이제는 도전하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짜죠 이제는. 여드름 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병원 가서 압출받는 게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짤 수 있으면은 집에서 짜도 괜찮거든요. 짜도 돼요. 짜도 되는데 보통은 내가 이거를 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짜시는 게 좀 더 낫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턱 라인에 자주 나니까 여기 안 보이거든요. 거울로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눈 돌아가지. 네, 진짜 눈 돌아가거든요. 응. 그리고 또 이렇게 힘 주는 방향도 중요한데 안 맞아. 보이면은 그 방향이 안 돼서 애꿎은 살만 벗겨져 나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피부과에서 압출 받으시는 게 낫기는 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손으로 만지다가 이렇게 어. 뜯는 뜯는. 그거 제일 안 좋지. 근데 그건 본인들도 알아. 근데 해.
그 이렇게 손에 걸리는 맞아.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피 날 때까지 뜯잖아요. 근데 그게 뜯으면 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맞아. 그 쾌감 때문에 뜯는 건데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반만 뜯겨져 나온 거라서 결국 안에 본체는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또 결국 나요, 그쪽에서. 맞아. 그러면 어느 단계 때 됐을 때 집에서 짜도 괜찮은 여드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노랗게 농이 찬 거? 그것만 우리가 짤 수 있어요. 보통 여드름이 심하게 나면은 그냥 붉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건 또 아파요. 그런 애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고요. 무조건 염증 주사 맞아야 돼요. 염증 주사 맞아서 걔네 빨리 염증을 좀 가라앉게 해줘야 색소도 덜 남고 흉터도 덜 남고요. 그리고 농이라는 거는 사실 막 피부 속에서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죽은 그 시체들이라서 결국 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만드는 균들도 현기성이라서 걔네가 구멍을 뚫어줘서 산소를 만나면은 결국 여드름 증식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농이 있는 것만 우리가 짤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하나 더 이제 압출을 한다면은 면포성, 좁쌀 여드름. 네, 좁쌀 여드름 그런 것도 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통 대부분 잘 못 짜시거든요. 농이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나와요. 왜냐면은 걔네가 액체로 변했으니까 짝 짜면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포성 애들은 되게 딱딱해요. 맞죠. 또 그런 딱딱한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피부도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건조한 피부에 딱딱하게 박혀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짤 수는 있지만은 피부과에 오셔서 짜는 게 조금 더 이득이실 거예요. 면포성은 무조건.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드름 이렇게 나면은 농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요. 짜라고 맞아요.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딱딱하고 빨갛고 아플 때 빨리 가서 염증 주사 맞거나 가라앉히거나. 그럼 노랗게 된 여드름이 있다 쳤을 때 그럼 집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짜는 게? 만약에 노랗게 익은 여드름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근데 너무 전문가용 키트인데?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 약국에서 샀고 이거는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런 거 진짜 몇 천 원 안 해요. 근데 200개 들어있어요. 내가 200번 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짜도 1년 쓰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얼마 안 해서 이런 거 꼭 사시고. 집에 쟁여놨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 알콜솜도 알콜솜. 진짜 얼마 안 해요. 이런 것들도 쓰면은 좋고. 이거 저 쿠팡에서 8,000원? 10,000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뭐 많아요. 그러니까 많던데 뭐가? 나 치과 그거 같던데 약간? 치과 도구 같던데? 석션하는 거랑 꺼내봐. 이게 다 한 통에 세트로 들어가요. 네, 이거 다 세트로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네, 쓰는 이걸 거.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이건 뭐야? 이거 면포성 뺄 때. 저는 한 아플 번도 안 것 같아. 써봤어요. 이런 것들 다 면포성. 이거 너무 큰데? 네. 저도 이런 건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해봤고요. 거기 있는 바늘은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쓸 수는 있는데 소독해야 될 네, 것 소독해야 돼서 그냥 이게 일회용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전에 면포성 여드름 엄청 많이 난 적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일주일마다 가서 진짜요? 짰어요.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여기가 그냥 다 덮었었거든, 이렇게. 우들우들하게. 해부학 실습할 때. 계속 마스크 끼니까요? 그 포름알린에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여기는 다 면포성 나고 눈에는 맨날 다랬긴 하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집에서 짜는 거랑 병원에서 짜는 거랑 아픈 건 똑같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짜는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확실하게 짜려고 하니까. 진짜 저 안에 끝까지 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더 아파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아파서 못 자는 곳까지 짜주니까. 내가 도전하다가 아프다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그리고 이런 데가 진짜 아파, 이런 데. 이런 데 짜는 거 진짜 아파요. 왜냐면 이 안에가 입 아니잖아요. 받쳐주는 게 없어서 힘을 꾹 주고. 여기가 진짜 미칠 것 같고, 두 번째가 턱라인. 턱라인도 진짜 너무 아프고. 인중도 아프죠? 다 아파요, 다 아파. 나 인중은 짜다가 기절했잖아. 인중은 사실 나면은 아프게 나오거든요. 인중은 거의 여기에 면포성은 잘 안 올라와서 여긴 났다 하면 염증성이라서 여긴 아픈 여드름이 나고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받쳐주고 짜야 맞아. 되는데 받쳐줄 데가 받쳐주는 게 없어서 없어. 여기 광대뼈로 받쳐서 이렇게 올리면서 짜야 되거든요.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게 덜 아플 수 있다. 진짜 아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로 무조건 소독을 하고 어떻게 여드름 하나 만들어 왔었어야 됐네. 그리고 이제 얘로 구멍을 뚜르고 이제 얘로 약출을 하는 단계 1단계를 하는데 근데 병원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만 소독 잘 되면 괜찮을 것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 찌르는 방향도 중요하다. 그런 말 저도 사실 들어봤는데 우리가 찌르고 염증 빼는 거는 사실 농익은 거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딱 그 농 구멍이 딱 찌르는 보이거든요. 방향이 뭐야? 뭐 털이 난 방향으로 찌른다 이런 말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데 맞아, 구멍이 보여요. 그 구멍에 응. 찌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공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결국은 모공이 있는데 나거든요. 항상. 근데 거기 구멍이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럼 거기 콕 찌르면은 바로 나. 네. 응.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거 뭐 여러 번 찌를 때 할 때마다 이렇게 닦아서 쓰나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고 면포성 짤 때는 뭐 이러고 한 번 다 했으면은 염증성 있을 때는 하나 더 쓰고 이렇게 네. 굳이 하나를 이거 또 닦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얼마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 더 쓰셔라. 근데 여드름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만 나면은 맞지. 굳이 피부과 가져가기 귀찮거든요.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게 더 낫긴 하겠네요. 짤 거면. 짤 거면. 집에서. 근데 그거 성격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진짜 터질 때까지.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있어요. 내가 병원 왔는데 맞아요. 완전 녹이 가득 차 있어서 이거 제가 짜도 돼요 해서 내가 짠 적도 있어. 터질 때까지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염증성 여드름은 클수록 농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럼 걔네가 빠져나가면 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수록 나는 염증 주사를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크게 올라오면 빨갛게 크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막 진짜 쬐끔한 거다 그런 거면은 사실 상관없는데 큰 거는 이제 패이면서 흉터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면. 보통 그거 짜고 나서 바로 듀오돈 묻혀줘. 큰 거 짜고 나서는 왜냐면은 안에가 이렇게 빈 공간인 게 느껴져. 딱 보여요. 패인 게. 그래서 이거 빨리 듀오돈 붙여줘야겠다. 듀오돈 붙여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은 진짜 집에서 만약에 짜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구비해두면 좋죠. 짜고 났을 때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짜고 났을 때는 저는 보통은 염증성 나면은 걔네를 빨리 재생시켜줄수록 색소가 덜 생기거든요. 더 빨리 빠지고. 그래서 보통 저는 바로 EGF 앰플 바르고 거기에 이제 센텔라 파우더로 파는 게 있어요. 가루로. 그만큼 함량이 좀 높거든요. 그걸로 언덕 하듯이 이렇게 되게 도포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색소가 빨리 빠지고요. 항생제 연고는 안 발라요? 항생제 연고는 잘은 안 발라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빨리 없어지는 건 걔네 조합이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항생제 연고 뭐 후시딘 바르셔도 돼요. 짜고 나서. 꿀팁. 많이 안 왔으면 좋겠긴 한데 병원에 아주 제 초창기 때부터 집에서 여드름을 참지 못하고 다 짜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면은 다 약간 거뭇거뭇하게 아니면 빨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 흉터라고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짜고 난 그 굵은 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재생 시기를 놓치면 색소 침착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짜고 얼마 안 됐을 때 아까 전에 원장님이 뭐 파우더 발라주고 EGF 앰플 발라주고 했잖아요. 그런 재생 성분이 바로 닿잖아요. 그러면 되게 빨리 좋아져요. 진짜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은 PDRN, 우리 연어 주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PDRN이 재생 성분 중에 되게 좋은 애거든요. 모든 화장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걔를 바로 주사를 해줘요. 여기다가 아주 소량만, 염증 주사 맞듯이. 그러면 그 살색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턴오버 되는 속도가.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다음부터 계속 짜고 오더라고, 더. 빨리 빠질 거 아니까. 재생 주사 좀 놔주세요. 아니까.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짜고 뛰고 오시더라고요. 알죠? 제일 좋은 건 손을 안 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짰으면은 빨리 그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것도 집에 구비해두면 더 좋고. 패치 같은 거 붙여주는 근데 나 여드름 패치는 솔직히 좀 별로 저도 안 안 써요.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그거를 뭔가 낫는 용보다는 가리는 용으로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 여드름 난 게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어쨌든 접착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붙이신 분들 보면 그거 뗄 때 결국은 피부 겉표면에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드름이 났던 부위라서 피부가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테이프를 뗄 때 한 번 더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났더라고, 그 여드름이.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잘 쓰시면 괜찮은데 여드름 패치를 가리는 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결과가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균이 향기성 균이라서 붙이면은 거기에 산소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진짜로 진짜 완전 유경험자. 네네. 진짜 종류별로 다 써봤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 니들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써볼만 한데 그럴 바엔 그냥 염증주사 몇천 원 안 해요. 차라리 그냥 염증주사 맞는 게 훨라요. 맞아. 다니던 피부과 가면 네. 그냥 공짜로 놔달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로 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로 놔달라고 해요.